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내온 탈북민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수사 의뢰를 한 조치에 국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모호한 호소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이들 단체들의 행위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 합의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드러내는 셈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의 배경은 북한 당국이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전달 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샌드라 페이 하버드 법대 박문 교수는 북한은 전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이 개인들이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ssible that leaflets could be such a threat to the regime unless the information therein is what they don't want. And the fact that the Moon regime is bowing to the wishes of Kim Jong-un and Kim Yo-jong must make them react with such glee as well.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인권과 외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건 북한이 정해놓은 서술에 이용되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elieve that if we raise human rights, we'll make no progress on other diplomatic issues. This is self-deterrence, it's self-hypnosis.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raised human rights vis-a-vis the Soviet Union, even as it was negotiating with the Soviets on disarmament issues. The two can take place at the same time, diplomacy and human rights. 이들 인권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남북 통신선 차단 등 강경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 한반도 정치 군사정책 담당관을 지낸 릭 마틴 전 미 공군 소장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통한 동맹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전 소장은 11일 미국 내 민간단체인 국제관계센터와 스팀슨 센터가 주관한 미한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남북 통신선 차단 등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탈북민 단체를 대하는 최근 한국 정부의 모든 결정들은 미국과의 조율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뒤 통신선 차단 등의 위협들을 계속 수용해 간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에 한국 정부와의 협조 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과 정부 내 대북 전담팀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미국 재정착 지원이 러시아 측의 상황으로 지난 2018년 중단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VOA에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4년 전 북한과 불법 체류자 상호 인도 협정을 체결한 뒤 탈북민 재정착 지원에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해외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지난 5월 말 현재 220명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 입국한 탈북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재정착하는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러시아 내 여러 소식통들은 최근 VOA에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 협정을 체결한 뒤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탈북민들이 난민주의를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협정은 사실상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정 체결 후 연간 수십 명에 달했던 한국행 탈북민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체류 중인 한 탈북민은 석 달마다 갱신하는 임시망명 체류증도 끊긴다는 소문이 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 북한을 보내라. 전부 답니다. 암만 유엔 난민이라도 러시아 국가, 이 러시아 땅에 있으니까 당신들, 불법이다. 이거 비법 고지다 해가지고 추방시키겠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존김 씨는 러시아에 탈북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다 쓰려고 그런 마음 다 먹었댔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불법 체류자로 주민서도 없이 정말 만날 이렇게 그렇게 숨어 살고 남 이름을 가지고 다니고 말이 안 되죠. 10년 전에 제가 헤어진 친구들 아직도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이런 상황에 대한 VOA 질문에 러시아 내 운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난 2018년 탈북민 재정착 활동을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2018년에 제승인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 허용을 모색해왔으며 미국을 선택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미국 관리들의 접근 허용을 외국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VOA 질문에 탈북민들의 신변 안정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확인할 게 없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탈북민들의 안전한 임시 체류와 이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와 이민국은 탈북민 처우에 관한 VOA 질문에 11일 현재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유세계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유엔과 미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를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영내 미국의 동맹들과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11일 미국 국방대학교 졸업식에서 실시한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군은 해외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어 미군은 현재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최근 준비태세에 대한 투자 확대에 주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래의 안보 도전을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첨단 기술, 새로운 역량을 통해 군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 등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 법안 처리 뒤 11일 취재진들과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에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태평양 억지 구상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응이 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미국은 북한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18년 6월 12일 개최된 싱가포르 회담 2주년에 따른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더 밝은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런 제안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있다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모든 사항에 대해 균형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취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